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남해안 지역에서는 수해를 입은 처참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는 시작됐지만 계속될 비 때문에 복구 차질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학교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일한 기록은 없는 유령 직원 의혹에 불거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가계부채가 5조 원 가까이 증가해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비판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남해안 지역에서 비가 그치자 수해를 입은 처참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을의 농로가 끊기고 주택 앞마당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5일부터 5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전남 해남의 한 농촌마을. 하천을 둘러싼 콘크리트 옹벽이 70m가량 뜯겨져 나갔습니다. 흘러넘친 물이 덮치면서 집 마당과 텃밭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리 위까지 불어난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택 아래 옹벽들까지 모조리 쓸려나갔습니다. 마당이 사라지기 전 가까스로 몸을 피했던 주민. 갑자기 뭐가 무너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봤더니 그 옹벽하고 마당 일부분 유실되었고 없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용하다 싶어서 그냥. 물폭탄을 피한 주민 10여 명은 한동안 마을회관에서 지내야 할 처지입니다. 진물이 이렇게 차버려서 방으로 차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해관에 나와서 해관에서 완전히 날새겼어요. 인근의 또 다른 마을. 버티지 못한 전신주는 부러진 채 쓰러졌습니다. 제 방으로 향하던 도로도 잘라낸 듯 끊겼습니다. 사라진 두구로 밀려든 흙과 돌더미는 논을 뭉개버렸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진 빗물이 제 방을 무너뜨리면서 연결돼 있던 변홈마저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40년 전 477mm의 최대 강우량 기록을 넘어선 이번 폭우가 지역마저 바꾼 겁니다. 어디가 하천이고 어디가 논이고 어디가 제 방인지 구분을 못했어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이 들녘 저 마지막 끝에까지 전부 물바다만 보였어요. 불안한 복구. 방 안까지 차오른 물을 빼내고 젖은 가재 도구들을 걷어냅니다. 장마는 끝나지 않았고 또 태풍은 어떻게 견딜지 깜깜하기만 합니다. 뭐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나 싶고 그러는데 뭐 아직까지 뭐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수백 년을 지켜온 농촌마을. 무섭게 쏟아부은 장맛비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수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디서부터 복구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실 텐데요. 그래도 피해 복구에 나서고는 있지만 앞으로 계속될 비 때문에 복구 차질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진 농촌 들녘. 대부분 물이 빠졌지만 아직도 물에 잠겨있는 논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전남 지역 벼침수 면적은 24,000헥타르. 당장은 괜찮지만 비가 주말까지 계속 내릴 경우 병충해 피해가 우려돼 농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돌병 같은 것이 매루 그런 것이 생기지요. 그런 게 걱정되지요. 비와 불면. 50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남 지역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해남과 장흥, 광양에서 3명이 매몰되거나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471세대 771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가축과 주택 피해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5개 시군 13개 농가에서 21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고 주택 500여 동이 침수됐습니다. 각 지자체는 전 직원 비상근무 명령을 발령하고 피해 현장 점검과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파손된 제방과 도로는 60여 곳. 시군은 응급복구 인력과 중장비를 긴급 투입해 파손된 제방을 보수하고 토사를 치우는 작업에 본격 나섰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제방 보수라든가 이런 도로 보수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 아직 복구 손길이 닿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주민들은 지자체의 늑장 장마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장마통에 저수지 물이 너무 부니까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저 벽을 때려보니까 벽이 이제 밀고 나가본 거지, 논으로. 기상청은 앞으로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폭우가 계속 이어진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약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장맛비를 뿌린 정체전선이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거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마저 대부분 오전 중에 그칠 전망입니다. 오늘 장맛비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또 남해안 지역에 모두 5에서 40mm가량인데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은 늦어야 오늘 점심 무렵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지만 남해안 지역은 오늘 늦은 밤까지도 장맛비가 이어질 수 있어서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나면 곧바로 소나기가 뒤따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자정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이 소나기 같은 경우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로 쏟아질 수 있어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장맛비가 지나면서 대기가 습한 가운데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3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8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학교에 유령 직원이 있다는 의혹에 불거졌습니다.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갔지만 일한 기록이 없기 때문인데요. 광주시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학교 행정실. 여기서 10년 넘게 일한다는 직원이 사실은 학교 일은 하지 않은 채 월급만 받아간다는 공익 제보가 최근 국민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 제보를 이첩받은 광주시 교육청이 즉시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 기록상으로는 유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 이분이 생산한 문서 이 부분을 좀 달라고 해도 이 부분도 없다. 그럼 환경미화를 담당을 한다면 작업일지를 좀 주라 했더니 작업일지도 없다는 거예요. 학교 교사들에게 물어봐도 존재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직원의 업무가 환경미화와 법인의 재산관리인데 주로 외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학교 안의 일보다는 학교 밖에 있는 법인의 재산관리 업무를 주로 처리했다는 설명입니다. 거의 8대2 아니면 9대1 정도는 법인 업무 본다고 봐야죠. 저희들이 재산이 많아요. 사립학교 교직원도 월급은 국가에서 받는데 학교 일이 아니라 법인 일을 처리하는 건 관행이라 할지라도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업무를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위에서 제가 지시한 대로 했죠. 그동안 이 직원이 받아간 급여는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감사에 착수한 광주시 교육청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수사 의뢰는 물론이고 모든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근무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천에 서식하고 있는 수달이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습니다. 광주천 양동 천변좌로 부근에서는 최근 내린 비로 수량이 풍부해지면서 활발하게 먹이 활동에 나서고 있는 수달이 시민들에게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된 수달은 지난 2010년 광주천에서 서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광주 MBC 카메라에 포착된 이후 꾸준히 관측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마중 나왔다가 학부모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10분쯤 순천시 영향동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30대 교사 A씨가 학부모 차량에서 원생을 하차시키다가 갑자기 뒤로 밀린 차량에 끌려간 뒤 철제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이 경사로인 점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선박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여수시 돌산읍 신기항에서 정박 중이던 1톤급 어선이 침몰됐습니다. 그제도 고흥 여호항과 구암항에서 정박해 있던 선박 2척이 강풍에 고정줄이 풀려 표류하다 육상으로 인양됐습니다. 해경은 장마철에는 사전에 고정줄 등 선박 상태를 점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수산단 내 한 대기업이 올 상반기 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회비 납부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지난 3월에 치러진 상의 회장 선거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산단 내 모 그룹 계열사들이 올 상반기 여수상의 회비 마감 시한을 넘기고도 회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회비를 밀린 적이 없던 터라 그 이유와 관련해 무성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지난 3월 상위 회장 선거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위 회장 선거 때마다 대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는데 이번 회장 선거에서는 지지했던 후보가 낙선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상반기 영업 실적도 장사 이래 최고의 호황을 기록하면서 경영이 어려운 탓도 아니라는 점은 이런 추측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위 회장 선거가 유례없이 치열해 이 같은 후유증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회원사들은 시한 내 회비를 납부했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거 후유증이 봉합되는 분위기에 역행하고 상의가 내건 혁신과 쇄신에 정면으로 반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수상의는 해당 기업이 상반기 마감 시한을 넘겨 유일하게 회비를 미납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서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이제 납기를 좀 지나더라도 내기를 다 이제 납부를 해주셨죠. 2월 말기쯤 해가지고 좀 일부 회원사에서 아직 납부를 좀 안 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좀 납부를 조금 이제 보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저희도 알 수가 없고요. 해당 기업은 이와 관련해 그룹 전체적으로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회비 납부가 미뤄지고 있고 조만간 납부할 것이라며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공회의 소회비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자 사회 환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수상의가 대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지역 경제의 근간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선도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해양에너지를 인수한 맥쿼리 측이 불합리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맥쿼리 서범식 대표는 서면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주무관청의 승인에 따라 이뤄진다며 해양에너지는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맥쿼리는 당초 이 같은 입장을 광주시 의회에서 밝힐 예정이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투기자본 맥쿼리가 해양에너지를 인수해 요금을 편법적으로 인상하려 한다며 인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비판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경실련 등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하나지만 지독한 불균형으로 서울과 지방이 서로 다른 둘이 됐다며 지방을 국가로부터 소외시킨 불균형 발전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확정하고 각 정당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광주 전남의 가계부채 잔액은 54조 7천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4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증가율 9.6%로 전국 평균 8.3%보다 1.3%포인트 높았고 서울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 가계부채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대출 유형별로는 신용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이 더 많이 늘었고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부채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시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구봉산 일원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토지 매입 절차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풀어가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만 일원이 내려다 보이는 구봉산입니다. 이 구봉산 일원 214만 제곱미터 면적에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하나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광양 지역의 첫 대규모 관광 민자 유치 사업입니다. 시행사인 LF 네트웍스는 1,4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4년 준공 목표로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률도 70%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빠르면 내년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 2월 착공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에는 27월 규모의 골프장과 숙박시설, 휴양시설 등 체류용 관광시설이 조성돼 지역 관광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봉산 정상에 전망대가 있고 그 주변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어린이 테마파크가 조성될 계획이 있으므로 그런 것들과 연결하면 아주 훌륭한 관광단지가 조성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강 또는 옥룡, 진상 이런 쪽 계곡 쪽을 많이 찾는 관광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구봉산 관광단지를 통해서 우리 관광 산업도 한 단계 더 도약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대가 많이 큽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토지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토지 보상가를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하는 데다 지역 환경단체들의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신중론 또한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중심에는 이 골프장 건설이 들어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 관광단지 내에서. 그래서 저희들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골프장 관련해서는 개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의 첫 번째로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자된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지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만큼 남은 현안을 지역사회와 어떻게 풀어내고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지 앞으로 광양시의 행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개원 30주년을 맞아 시민에게 주권을, 시민에게 행복을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진정한 민의의 대변과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1991년 제1대 의원 선거를 통해 23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같은 해 7월 8일 개원했습니다. 광주복지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조선대 정성배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광주시는 3차 공모 절차에서 7명의 지원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 교수를 원장 후보로 내정했고 오는 19일로 예정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초대 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건희 미술관의 입지가 서울로 최종 확정되면서 유치에 나섰던 지자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기증품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고인의 뜻을 존중해 이건희 미술관 후보지를 서울의 용산과 송현동 두 곳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또 지난 4월 기증 당시 일부 작품을 광주와 전남, 제주 등 5개 지방미술관에 보내 지역균형의 형평성을 살렸다고 강조했지만 유치 경쟁에 나섰던 여수 등 남해안권 1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깝게 맞으면서 왼쪽 라인 안쪽 1루 주자는 2루 돌아 3루 2루 지금은 공이 2루로 향했습니다. 주자는 3루와 2루 원아웃. 이창진 풀 3루 오른쪽 떨어지는 안타 3루자 출발 2루자도 여유있게 홈런 그리고 3루까지 굴러가면서 1루자도 3루를 돕니다. 볼 연결됩니다만 홈으로 오지 않습니다. 3점적 실타 주자는 모두 쓸어담습니다. 이창진이
결국 11회에 석점을 만들어줍니다.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 1루 주자가 3루 통과해서 홈까지 오면서 또 한 점을 달아납니다. 이제는 멀찌감치 넉점차. 유지혁의 적시타. 빠져나가는 타구. 1루의 점자 이성곤 3루 돌아서 홈으로 볼 연결. 송구 짧습니다. 한 점을 따라붙는 한화 이글스. 스트라이크. 왼쪽 높게 좌익수가 뒤로 갑니다만 마지막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이창진 잡아내면서 최종 점수 4대1. 기아와 한화의 이번 주중 2연전의 첫 번째 경기는 기아가 가져가면서 시즌 첫 4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약한 장맛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우리 지역에 많은 비를 뿌렸던 장마전선이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시간당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마저 대부분 오전 중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장맛비로 인한 강수량 광주와 전남, 남해안에서 모두 5에서 40mm가량으로 나와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은 오늘 늦어야 점심 무렵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지만 남해안 지역은 늦은 밤까지도 장맛비가 이어질 수 있어서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장맛비가 지난 뒤로는 곧바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늘 오후부터 자정 사이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 같은 경우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로 쏟아질 수 있어서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장마가 여러 차례 지난 가운데 대기가 습해서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안팎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3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8도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28도에서 29도 안팎으로 예상되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6도로 예상되고요. 영암의 낮 기온은 28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순천에서는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도 소나기가 오락가락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